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가장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뭐 추석이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배송도 좀 지연이 되고 저희도 좀 한가한 시간이 생겨서 이 영상 먼저 좀 빠르게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후지크라 벤투스 벨로코어 플러스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마 처음 올해 블루 모델이 출시가 되고 이제 후속 모델인 블랙하고 레드가 이제 출시가 돼서 세 가지 모델이 다 완성이 됐어요. 저희가 제품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디자인은 뭐 기존의 블루를 보셨으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매트한 디자인이, 매트한 색상이 됐고, 기존의 벤투스 라인 요쪽 디자인, 그다음에 요쪽 제일 중요한 부분 벨로코어 플러스 요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뭐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원래는 더 빨리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수정사항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된 거는 있어요. 오늘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앞전에 2024 벨로코어 플러스 블루 모델이 출시가 됐을 때 기존의 벤투스 블루 모델에서 이 벨로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스타트 탄도에서 조금 더 유리한 영향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모습은 그래프상으로 블루가 기존의 벨로코어 플러스 모델하고 기존의 블루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 T에서 공이 빵 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의 탄도감을 확보한 상태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가 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방향성 손실감, 거리 손실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벨로코어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드 벨로코어 플러스, 블랙 벨로코어 플러스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의 레드, 블루, 블랙 모델에 이 벨로코어 플러스가 추가된 형태,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성질에 벨로코어 플러스가 추가된 형태로 스타트 탄도에 도움을 받는 형태, 임팩트 순간의 손실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형태의 벤투스가 탄생을 한 게 벨로코어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전 영상에 벤투스 레드, 벤투스 블루, 벤투스 블랙을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블루 TR, 블랙 TR, 레드 TR이 출시가 됐을 때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블루와 블루 TR, 뭐 블랙과 블랙 TR, 뭐 레드와 레드 TR 사이에 사이 간극의 강도 조정을 TR 모델이 채워 들어가면서 좀 촘촘한 형태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벨로코어 플러스는 이 추가 모델 사이에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블루, 레드, 블랙이 갖고 있던 자리를 대체하는 형태로 이 벨로코어 플러스 모델이 이용이 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드 모델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 영상이 늦어진 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 레드 모델을, 제가 처음에 이 벤투스가 출시가 됐을 때 사람들이 혼돈했던 건 뭐냐면, 레드 모델은 굉장히 부드러운 샤프트다, 비거리를 보내는 소프트한 형태의 샤프트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레드만으로도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던 분들도 실제로 블루나 블랙을 선택하면서 손실감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기도 해요. 단편적으로 제가 같은 회사니까, 같은 회사의 후지쿠라를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NX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NX 시리즈도 아마 바이올렛이라는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그 모델 리뷰도 진행을 할 거긴 한데, 일단 그 모델을 배제하고 NX 블루, NX 블랙, NX 그린 요 세 가지 모델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세 단계로만 구분을 해 놓는다고 하면, NX 그린이 가장 하드한 타입의 방향성 샤프트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 블루, 그 다음 블랙 순서대로 탄도도 높아지고 거리감도 넓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방향성에 가까워지면 그린 쪽으로, 거리감에 가까워지면 블랙 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팁 강도를 높게 사용하는 NX 그린조차도 실제로 벤투스하고 비교하면 벤투스 레드보다도 더 높은 탄도감을 유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벤투스 라인업은 레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형태의 팁 강성의 하드 타입 모델로 구분을 하는 거고, 그 모델 라인업 중에 가장 부드러운 형태의 샤프트로 보는 게 맞아요. 이 벨로코어 플러스 모델 시리즈들 재원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레드 모델이 어떤 건 중량도 높고 토크도 낮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블루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고강성 모델은 블랙으로 분류를 해놓고, 블루와 레드를 고민하는 찰나에 보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블루가 더 낮은 탄도감을 형성을 하고 있고, 비거리 형태는 레드가 더 높게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 거리가 더 멀리 나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수치 재원표를 보면
중량도 레드가 더 무겁고 토크도 레드가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혼돈을 하죠. 왜? 우리는 재원표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많이 샤프트를 고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레드가 더 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레드가 더 강한데, 수치상으로 레드가 더 강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샤프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요. 샤프트는 항상 성질이 먼저라고. 중량 재원값은 기계적인 수치를 숫자화로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수치의 표기 방법일 뿐이에요. 샤프트는 개발이 될 때 어떤 샤프트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샤프트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샤프트를 비교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는 레드가 가장 높은 탄도감의 비거리 형태를 띠는 거지만 이 모델을 타 모델과 비교해서 강하다고 하는 타 모델과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도 이 레드 모델은 강도가 높은 샤프트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킥포인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벤투스 샤프트는 레드가 미들 로우, 블루가 미들, 그다음에 블랙이 하이킥 이렇게 보통 지금은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처음 벤투스가 출시될 당시에 킥포인트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레드가 미들, 블루가 미들 하이, 블랙이 하이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 더 분할 구간을 넓게 가져가는 느낌의 킥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레드 모델은 미들로우 킥이라고 표기를 해놨지만 실제로 킥포인트는 미들킥이 훨씬 더 가깝고요. 그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는 샤프트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움직임이 많고 팁 액션을 많이 사용해서 샤프트가 탄성감을 많이 볼한테 전달하는, 헤드의 무게를 많이 실어서 탄성감을 전달하는 형태의 샤프트는 이 세 가지 모델은 다 없어요. 그 형태하고는 아예 상반된 모델의 시리즈가 이 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하드 타입 샤프트를 구분하는 투어용 샤프트, 기본적으로 방향성 손실이 없는 샤프트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 중에 레드가 가장 탄도감이나 비거리가 멀리 갈 뿐 상대적인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부분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부분, 타 모델과 비교하면 충분하게 강도를 가지고 있는 샤프트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쳐보면 생각보다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이 조금 뒤로 미뤄진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좀 이 얘기는 사실은 기본적인 벤투스의 성질 자체는 앞전에 블루, 레드, 블랙 모델을 설명하고 하면서 벤투스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단면적으로만 딱딱딱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벤투스 시리즈 자체는 기본적으로 방향성 중심의 낮은 탄도감, 저스핀 샤프트를 기본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게 이 벤투스의 샤프트고요. 레드 모델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형태의 비거리 퍼포먼스 형태로 개발이 됐다고 보면 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탄도감을 갖고 있는 팁 강도 샤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강성은 다 강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블루 같은 경우는 벤투스의 벨로코어 성질을 가장 강하게 느껴볼 수 있는 샤프트의 종류예요. 이 벨로코어는 딱딱한 팁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팁이 물었다가 보낼 때 변형 없이 물어냈다 보내는 느낌의 가장 이상적으로 제작이 됐다고 주장하는 게 이 후지쿠라의 벨로코어의 설명이고, 그 벨로코어의 성질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건 블루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감, 방향성, 탄도감, 그 어느 중간에 위치하는 샤프트가 블루 모델로 볼 수 있고, 아마 일반적인 아마추어의 선택도 가장 많은 모델이 실제로는 블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절대 방향성 샤프트, 비거리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탄도감 저스핀을 유지하면서, 낮은 탄도감의 저스핀을 유지하면서 절대 방향성 중심의 샤프트가 이 블랙 모델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블랙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정의 오버스피드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순간 스피드감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는 하드히터 분들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샤프트가 이 블랙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드 모델이 기존에 벤투스 레드가 출시가 되고 벤투스 레드 TR이 출시가 됐을 때도 자꾸 이 부드럽다는 이미지를 계속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이 적었던 것도 많고요. 그래서 레드 모델로도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불필요하게 강한 샤프트를 선택하면서 손실을 봤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된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벨로코어 플러스를 선택하실 때는 한 번쯤 고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마 벤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요 베이스의 모델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모델을 개발을 할 것 같아요. 워낙 인기가 많기도 하고 실제로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샤프트지만 선택에, 그러니까 일반 아마추어들은 이 세 가지의 모델을 놓고 플렉스 강도나 중량을 선택할 때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레드 모델을 중심적으로 앞쪽엔 좀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벨로코어 플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의 블루, 레드, 블랙 자리를 이 벨로코어 레드, 블루, 블랙 요 모델들이 대체를 하게 될 거고 실제로 이제 앞전에 레드, 블루,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델로 대처가 되면서 아마 단종 수순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벨로코어 플러스 레드, 그다음에 레드 TR, 그다음에 블루 벨로코어 플러스, 그다음에 블루 TR, 그다음에 블랙 벨로코어 플러스 블랙 TR 요렇게 시리즈가 그 사이 간격을 메꿔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성질 베이스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이 벨로코어 플러스의 강점만 추가된 게 2024년 모델 벨로코어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벤투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뭐 요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하면 사실은 기존의 블루, 블랙, 레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벨로코어 플러스가 주는 알파 역할만 더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레드 모델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하드 타입의 샤프트에서 조금 방향성보다는 비거리 손실감을 조금 더 많이 걱정하는 골퍼라면 레드의 선택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